여러분, 이제 마지막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291쪽 문장 5개 보고 그 다음에 2권으로 넘어가서 2권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291쪽에서 문제가 아니고요. 문장 동그라미 5번. 드디어 맛이 가기 시작했어. 자, 동그라미 5번 볼게요. The house appears to have been repainted. The house appears. appear 몇 형식? 2형식으로 썼고요.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 사용했습니다. 자, 건물은 처럼 보인다. 어떤 것처럼 보여요? To have been repainted 에서 to have pp니까 이전에. 그죠? 이전에. 그리고 repaired인데 혼자 있지 않고요. been repaired입니다. 칠해졌던 것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칠해졌던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수동태 들어있고요. 완료까지 들어있습니다. To have been repaired. 그 다음 6번 읽어볼게요. He was proud to have been elected president. He was proud. be proud 했을 때 여러분 잘 아는 수거가 사실 하나 있어요. be proud of 삐리리를 자랑스러워하다 인 건데요. be proud 뒤에다가 of는 명사나 ing를 붙이는 거지만 지금처럼 to 부정사 붙이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he was proud.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거잖아요. 뒤에 to 부정사 왜 썼을까요? 자부심의 원인, 근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꼈나 볼게요. To have been elected president. 여기 이 문장도 능동과 수동을 시험에서 자주 물어봅니다. 자, to have been이니까 지금 자부심을 느끼는 거 과거 시제죠. 자부심 느끼기 이전에 있었던 일,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니까 시제 괜찮고요. 그 다음에 elect는 선출하다입니다. 그런데 몇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안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5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사가 elect이기 때문에 be elected, 선출되다 라고 하시고 뒤에 보어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 have been elected president. 대통령도 좋고요. 반장도 좋고 회장도 좋습니다. 어쨌든 대표자로 선출되었던 것에 대해서 괜찮아요? 선출되었던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다. 또는 선출되었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꼈다. 다 괜찮습니다. 7번 He seems to be enjoying the party. He seems, 그는 처럼 보인다. 그는 인 것 같다 라고 하고요. to 부정사에다가 to 부정사에 뭐까지 더해졌어요? 진행까지 더해졌죠. 그래서 to be enjoying, 즐기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to 부정사의 진행까지. 8번 He seems to have been helped by her. He seems, 그는 처럼 보인다. 뭐처럼 보여요? To have been helped. 자, to have pp니까 처럼 보인다?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랬는데 자, 도왔어요?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보인다. 누구에 의하여? 그녀에 의하여. 그래서 to have been helped.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보인다. by her. 그녀에 의해서 라고 해서 수동 괜찮습니다. 완료 수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 9번 I decided not to go there. I decided. 내가 결정했어. 그러면 decide 뒤에 to 부정사 짝꿍 완전 괜찮아요. 그런데 부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to 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decide to go는 가기로 결정하다예요. 근데 decide not to go. 안 가기로 결정하다입니다. 만약에 I didn't decide 그러면 나는 결정을 안 했어가 되는 거니까 not의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시 I didn't decide to go 하면은 나는 가려고 결정하지 않았어. 결정 안 한 상태. 그런데 I decided not to go 라고 하면 안 가기로 결정했어 이므로 뜻이 정말 달라집니다.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to 부정사 진도 여기까지 나가고요. 다음 시간에 문법은 동명사 함께 공부할
다음에는 동명사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이제 2권으로 가겠습니다. 2권. 2권인데요. 앞에서부터 보지 않고 뒤에 먼저 볼 거예요. 2권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2권에서 어디부터 보냐면 918쪽 생활영어부터 보겠습니다. 918쪽 생활영어. 자, 생활영어 되셨습니까? 네, 생활영어는 시험에서 보통 2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생활영어 갑자기 또 말이 빨라졌어요. 생활영어라는 게 정말 편안하게 주고받는 기초적인 대화가 나오기도 하고 기초적인 대화에다가 반드시 좀 한 번쯤은 공부를 했어야 하는, 공부를 안 했으면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중요한 표현이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암기하는 표현이 항상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 영어가 생각보다 준비가 재밌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네, 제가 웃는 이유는 저만 즐기고 있을지도 몰라서. 생활 영어에서 일단 가볍게 주고받는 대화는요,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계신 그런 영어 실력 갖고 보는 건데 그냥 쉬운 단어와 쉬운 문법 사항을 적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독해에 가까운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문제에서 실수하기 쉬운 건 뭐냐면 약간 문맥을 잘못 이해하는 거. 그래서 의외로 생활영어 틀렸어요 하는 분이 보면 가끔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건 실수하지 않도록 좀 영어랑 친숙하게 지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암기해야만 풀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 책에 목록이 있는데 그 목록만 잘 보셔도 한 80%에서 90% 맞추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없는 목록은 그 표현을 몰라도 풀 수 있거나 상상력을 동원해서 푸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끝나고 나면 뒤에 목록이 있는데 그 목록도 시간이 되면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혼자 보면 별로 재미가 없고 같이 공부를 하면은 좀 재밌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간이 많았으면 그 표현의 유래라든지 그 표현의 쓰임 같은 거를 다 적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 목록 만드는 것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려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유가 날 때마다 뒤에 있는 목록을 그냥 가볍게 읽어두시고 시간이 되면 또 제가 챙겨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않고 공부해도 되는 부분이 바로 생활 영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풀면 되는지 확인해 보죠. 교재 919쪽, 919쪽. 자, 919쪽 보면은 바로 최신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사실 어휘랑 생활영어는 기출문제만 봐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거기에서 걸리지 않는 거 괜찮습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거는 그냥 그 해는 남들 다 틀리고 나도 틀리는, 그리고 어쩌다 지금은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생활영어랑 어휘는요, 기출 착착착착 잘 쌓아서 봐주시면 절대로 흔들림 없습니다. 자, 919쪽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대화 중 가장 어색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에는 여러분이 문법을 물어볼 수도 있고 대화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생활영어 표현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활짝 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생활영어인 줄 알았는데 문법일 수도 있고요. 문법인 줄 알았는데 생활영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장르를 넘나드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긴장의 끈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대화 A와 B가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읽어보라고 할 텐데 여러분이 없으므로 점점점. 자, A. I'm traveling abroad. I'm traveling abroad. 진행으로 미래를 표현했습니다. 나 해외여행 갈 거야. But I'm not used to staying in another country. 자, 내용상 뭐겠어요? 나 해외여행 갈 건데 외국에 머무르는 거 익숙하지 않아. 가 자연스럽겠죠. 그럼 여기서 뭘 물어보겠어요? used. 예, 쓰임을 물어보겠죠. used. 자, 그럼 이럴 때 여러분이 used의 쓰임을 정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used to 동사원형. 얘는 준조동사입니다.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습관 표현에서 뭐랑 비슷하죠? would 동사원형과 비슷한 거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used to 이렇게 되지만 지금 얘는 앞에 used 앞에 뭐까지 있어요? 동사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와 결합된 used, 즉 사용되는 인지 아니면은
익숙한인지 요 두 개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be used. 자, be used 뒤에 to가 오긴 오는데 그 to의 뜻에 따라서 앞에 있는 used의 의미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to 부정사가 올 수 있고요. 하나는 전치사 to라서 to 뒤에 명사 또는 동명사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뒤에 부분을 가지고 우리말을 만든 다음에 앞에 자연스러운 것과 연결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to 부정사예요. 그럼 해석 어떡하죠? to 부정사 하기 위하여. to 부정사 하기 위하여. 그럼 앞에 used는 어떠한 해석이 자연스럽죠? 사용되는 상태다. 그래서 be used to 부정사라고 쓰면은 to 부정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라고 use, 사용하다의 수동태로 보시면 되고요. 전치사 to가 쓰이는 경우 전치사 to를 해석 어떻게 하죠? 에죠. 그러니까 뭐뭐에 이때의 used는 익숙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에 익숙하다라고 할 때는 be used 뒤에 전치사 to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네. 익숙한 상태가 되다라고 할 때는 상태 변화를 뜻하고 싶으면 비동사도 쓸 수 있지만 get 또 사용할 수 있고요. get, used 하고 의미가 똑같은 걸로는 accustomed 또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but 뒤에 나 외국에 머무르는 거 익숙하지 않아. 뭐뭐에 익숙하지 않아 하니까 to 부정사인가요? 전치사인가요? 네, 전치사 to여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to staying의 모양이 맞는가를 물어보는 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to staying의 밑줄 그으시고 머무르는 것에 라고 써주세요. 그럼 앞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죠? 익숙하지 않다. 낫이 들어가 있으니까 익숙하지 않다. 자, B를 보겠습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 You will get accustomed to it in no time. Get accustomed. 자, 아까 여기서 익숙한의 뜻일 때 비동사 대신에 get을 사용할 수 있어요. used 대신에 accustomed를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뒤에 to는 전치사예요, 부정사예요? 전치사여야 익숙한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to가 전치사라서 뒤에 있는 목적어 it 달아주셨습니다. 달아주신 게 아니라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끝에 in no time. in no time은 금방, 곧이라고 해서 멀지 않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금방 익숙해질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문법을 물어보는 거였고 대화 내용 자연스러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볼까요? I want to get a prize in the photo contest. I want to get a prize. 상 타고 싶어. In the photo contest. 사진 대회에서 상 타고 싶어. 라고 해서 소망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B가 I'm sure you will. 너가 그럴 거라고 나는 확신해. I'm sure you will.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I'll keep my fingers crossed. keep, 유지하다, 오형식인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한 번쯤 공부해봤어야 뜻을 아는 표현입니다. keep, 유지하다. My fingers, 손가락에 crossed. 손가락에 cross, 가로질러가 뭐냐면, 자, 손가락 두 개의 가위 있죠. 가위를 요렇게 꼬시면 돼요. 손가락 가위를 요렇게. keep my fingers crossed. 요렇게 꼬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행운을 빌다 라는 뜻입니다. 잘 되기를 빌어줄게 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하는 게 뭐 기원은 여러 가지로 보지만 보통 미국이 청교도 문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모양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I'll keep my fingers crossed 라고 해서 행운의 부적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나 상 타고 싶어. 너 당연히 그럴 거야. 내가 행운을 빌어줄게.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표현이고요. 세 번째, My best friend moved to 세종 City. I miss her so much. Move,
to. move는 움직이다 이고요. move to는 이사하다. 그래서 내 친한 친구가 세종시로 이사 갔어. I miss her so much. miss, 그리워하다. 다 아시는 단어죠? I miss you guys. 여러분 다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얼굴이 막 떠오르네. 자, B가 말합니다. Yeah, I know how you feel. 알아. I know. 알아. 뭘 알아? How you feel. 너가 어떤 기분인지 알겠어. 입니다. How you feel. How, 어떻게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아까 how에 관해서 살짝 봤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how you feel 이라고 명사 구로 만들었는데요. 너가 느끼다, 생각하다. 그리고 feel 뒤에 뭐? 보어 자리. 그렇죠? 보어 자리에다가 지금 뭘 사용한 거다? how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you feel. 어떻게 너가 생각하는지, 어떻게 너가 느끼는지 알아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Do you mind if I talk to you for a moment? Do you mind는 싫으니? 라는 뜻이에요. mind, 싫어하다, 꺼리다. 그래서 do you mind? 싫겠어? 라는 말은 해도 될까? 라고 상대방이 이제 요청이나 동의를 구하는 표현입니다. If, 만약에 I talk to you, 자동사 talk, for a moment, for a moment는 순간이 아니라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For a moment. 어가 하나가 아니라 잠시 동안. 그래서 for a moment. 잠깐 얘기하면 싫겠어? 그래서 얘기 좀 잠깐 해도 되겠니? 라는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B가 never mind. never mind는 신경 쓰지 마 라는 뜻이에요. never mind, 신경 쓰지 마. 자, 신경 쓰지 마가 뭐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여기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 너 대화하고 싶으면 해 라고 해서 그래, I don't mind. 나 신경 쓰지 않아.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I'm very busy right now. I'm very busy right now. 나 지금 되게 바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게 뭐죠? 대화하자 그랬잖아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나 지금 엄청 바쁘거든? 어쩌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4의 B는 mind에 대한 답변이 이상해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거를 고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문제는 문법 문제와 생활용어 문제가 좀 섞여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넘겨서 920쪽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생활용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언어 실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상황 파악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건데요.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대화가 길게 있잖아요. 다 읽지 않고 빈칸과 빈칸 뒤, 그리고 빈칸 앞. 그래도 안 되면 제일 첫 번째 줄. 다시. 대화가 길어요. 어떻게 푼다? 빈칸이 있는 부분, 빈칸 뒤, 그리고 빈칸 앞. 그래도 안 되면 제일 앞부분을 보고 해결하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뭐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했을 때 그거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엉뚱한 소리, 헛소리는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런 말을 했겠구나 라고 추측하는 게 첫 번째 힌트예요. 그래서 빈칸을 보고 빈칸 뒤를 봅니다. 그런데 이 빈칸 뒤가 갑자기 화제가 바뀌거나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빈칸 앞에를 봐야 돼요. 그래서 빈칸이 앞에서 말한 거에 대한 답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칸 앞에를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모르겠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글 전체의 소재가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일 앞으로 가서 이거 뭐에 관해서 나누는 얘기지? 라고 글 전체의 전반적인 소재를 파악하면 답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일단 그 기술대로 한번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인 걸 보니까 and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고 뭐라고 끝에 물음표가 있는데 정말 힌트입니다. 물어봤으니까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답변을 봐야 알겠죠. 답변을 보면 You pick one up with your chopsticks like this and dip it into the sauce. It's easy. You pick one up. pick up. 자,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 고르는 거.
pick up이죠. pick up. pick one up. 하나를 집어 올리세요. 뭘 가지고? with your chopsticks. 젓가락을 가지고 하나 집어 올리세요. like this. 이렇게요. 그래서 보여주겠죠. like this. 이것처럼 이렇게 집어 올리세요. and 그리고 dip it. dip은 담그다 라는 뜻입니다. dip it. 담그세요. 어디다가? into the sauce. 소스에다 담그세요. It's easy. 쉬워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을 물어봐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답을 고르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How much are they? How much are they? 는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How much는 가격을 물어보죠. 그래서 How much are they? 얼마예요? 이겁니다. 근데 How much are they를 그게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much는 셀 수 없는 거에 쓰는 거잖아요. they는 복수형이죠. 그래서 얼마나 됩니까?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어울리지 않고요. How much are they? 그것들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은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How much are they? 가격이 얼마죠? 근데 가격인데 집어 올려서 담은 거랑 안 맞아요. 2번 How do I eat them? How do I eat them? How 어떻게 내가 them 그것들을 먹습니까? 먹는 방법. How 방법을 물어보는 표현이었습니다. 2번이 좋고요. 세 번째, how spicy are they? How spicy. how 뒤에 spicy가 만나서 얼마나 자극적인가요? How spicy are they? 라고 물어봤죠? How spicy are they? 자, 여러분 spicy는 매운이 아닙니다. 향신료 맛이 강하면 전부 다 spicy예요. 우리 한국 음식을 spicy하다고 표현하면 반만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인도 음식도 spicy하고요. 태국의 음식도 spicy합니다. 뭐 계피, 정향, 고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스파이시한 음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독특한 향이 있는 거는 다 스파이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스파이시는 뭐예요? 맵다라는 말이죠. 그럴 때는 hot and spicy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조금 낫습니다. 자, 어쨌든 how spicy are they? 얼마나 자극적이죠? 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네 번째, how do you cook them? How do you cook them? How 어떻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cook 요리했어요. 어떻게 요리했어요? 인데 자 쉬워요 해놓고 이것처럼 젓가락을 집어서 소스에 담그세요. 이거는 요리 방법이 아니라 먹는 방법이죠. 그래서 2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의 표현들 봐야 되니까 대화 처음부터 한번 보죠. Would you like to try some dim sum? Would you like to? 원하시나요? Try dim sum? 딤섬 좀 드셔보시겠어요? Yes, thank you. 네, 고맙습니다. They look delicious. 맛있어 보여요. What's inside? What's inside? 재료 물어보는 겁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뭐 새우를 넣기도 하고 고기를 넣기도 하죠. What's inside? 했더니 These have. These라는 건 딤섬이 하나가 아니라서 These have pork. 돼지고기 들어있고요. Chopped vegetables. chopped vegetables, 쪼개진 야채가 들어가 있고요. And those, 저것들은 have shrimps, 새우가 들어있습니다. 입니다. 자, chopped vegetables인데 여러분 혹시 외국에서 그 서브웨이 가보셨어요? 저는 24살에 처음으로 외국에서 서브웨이를 가봤습니다. 서브웨이를 가려고 간 건 아니고요. 그냥 무언가를 먹고 싶어서 이렇게 길거리를 방황했는데 사람들이 밖에까지 막 줄 서 있는 거예요. 아, 도대체 저거는 뭘까? 두근거리는 마음을 갖고 줄을 섰습니다. 근데 보니까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걱정돼. 이래서 어쨌든 이제 관찰을 하면서 서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샐러드 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샐러드 볼에서 다행히 샐러드 볼을 주문하고 거기에 뭐 야채를 담았어요. 그래서 요만한 통에다가 야채를 이것저것 넣었는데 갑자기 이 직원이 저한테 한국말을 하는 겁니다. 호주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제 귀에는 찹쌀처럼 들려져요. 찹쌀. 그래서 찹쌀이 뭘까? 못 알아들어서 굉장히 오래 버벅거리고 한 30초 이상의 버벅거림 후에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뭐냐면 찹쌀이라고 제 귀에 들린 거는 chopped salad, 이렇게 쪼개진 샐러드 잘라드릴까요? 이거죠. 네, 그래서 발음이 찹쌀처럼 들려서 chopped salad.
자, 여기는 chopped vegetables니까 다져진 야채, 잘려진 야채가 있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B의 문장 알아야 되겠습니다. Okay, I'll give it a try. give it a try라는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give it a try. 시도를 해보다. 어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I'll give it a try. 그래서 I will give it a try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 I will give it a shot. give it a shot. 아시겠어요? give it a try, give it a shot 이라는 표현은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shot에서는 한 방 이라는 뜻이거든요. 뭐든지 한 방이면 돼요. 사진 한 방, 총알 한 방, 주사 한 방 이런 식으로. 그래서 I will give it a shot. 제가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921쪽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대화 중 어색한 것은 동그라미 1번의 대화. What time are we having lunch? What time 밑줄 그으시고 when 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when. 우리 언제 점심 먹을 거예요? 진행으로 미래 표현합니다. What time are we having lunch? B가 It'll be ready. 준비될 겁니다. Before noon. noon은 낮 12시죠. Before noon. 12시 전에 준비될 겁니다. 우리 점심 언제 먹어요? 12시 전에 준비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워요. 두 번째, I called you several times. 내가 여러 번 전화했잖아. I called you several times. Why didn't you answer? Why didn't you answer? 왜 안 받은 거야? 이거 우리 비슷한 거 아까 했는데 그거 이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는 why not 동사원형이었습니다. why not 동사원형은 동사원형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는 거였죠. 근데 얘는 그거 아니고 Why didn't you answer? 왜 안 받았어? B가 말하죠. I think my cell phone was turned off. I think, 내 생각에는 내 휴대폰이 was turned off. 자, 생활영어와 문법이 만났습니다. turn on, 켜다. turn off, 끄다. turn down, 소리를 줄이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자, 기계 입장에서는 켜지고 꺼지고 그러니까 수동태로 표현해죠. My cell phone was turned off. 이렇게 수동태 표현이 맞습니다. 세 번째, Are you going to take a vacation this winter? Are you going to take a vacation this winter? 자, Are you going to, be going to를 가지고 미래를 표현하는 거죠. 즉 예정이니 겨울에 휴가 갈 예정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B가 I might. might은 may보다 약한 가능성.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가볍게 답변하죠. I haven't decided yet. I haven't decided yet. Not yet이 만나면 우리 문법 시간에 배웠죠? 아직 아닌. 아직 결정 안 했어. I haven't decided yet. 아직 결정 못했어. 자, 아까 be going to로 물어봤으니까 예정이야? 아직 결정 못했어. 자연스럽습니다. 4번. Hello. Sorry, I missed your call. Hello, 여보세요. Sorry, 미안해. I missed your call. 내가 전화 못 받았다.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오잉? 오잉? Would you like to는 하시겠습니까? 예요. Leave a message. leave는 남기다라는 뜻이거든요. 미안해, 내가 전화 못 받았지? 메시지를 남기시겠습니까? 자동응답기에 전화한 걸까요? 네, leave가 남기다. 그래서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없을 때 메모 남겨드릴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leave, 남기다고요. 그러면 leave a message가 메시지를 남기다. 그럼 메시지를 받아 적다 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take. take a message가 leave a message의 반대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오늘 생활영어는 921페이지까지 보고 와, 시간이 빨리 갔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어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는 756페이지입니다. 756페이지. 자, 756페이지 어휘 보겠습니다.
네, 어휘는 보통 네 문제의 전후로 출제가 됩니다. 순수하게 어휘로 보이는 게 네 문제고요. 독해 문제 중에서도 어휘가 섞여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에서 6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서울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난이도가 조금 많이 높기 때문에 하나 정도 틀리는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틀리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 뒤에 역시나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어휘 목록이 쭉 나와 있고요. 또 그 뒤에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 어휘가 또 있습니다. 기본 어휘는 기본 어휘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그런 기초 어휘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외워두시고 그 뒤에 기출 어휘는 여러분이 우리 학원에서도 아침마다 테스트 하잖아요. 그거랑 같이 개수를 정해놓고 꼭 챙겨서 외워주시면 어휘 문제 틀리지 않습니다. 뭐 어쩌다가 하나쯤 틀릴 수도 있지만 2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 어휘 자체의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요. 서울시는 특히나 더 그렇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어휘가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버티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시험이 바로 이 어휘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7페이지에 이제 문제를 풀 텐데 그냥 문제를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나오는 어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한 번에 몰아서 길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어휘 공부할 텐데 어휘를 1시간 내내 어휘만 한다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막 집어넣어봤자 외우지 못해요. 1시간 내내 어휘를 할 때는 나중에 이게 이만큼 쌓여서 외운 것을 확인할 때는 1시간이 가능합니다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도저히 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20대시잖아요. 20대 전후에는 그렇게 암기를 할 수 있는 뇌가 닫혀 있습니다. 뇌가 닫혀 있어서 한 번에 그렇게 암기할 수 없고요. 외국어를 그렇게 암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쪼개서 여러 번에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공부를 하신다면 뭐 아침에 10분에서 30분, 점심 먹기 전에 10분에서 30분, 또 저녁 먹기 전에 10분에서 30분, 저녁 먹고 자기 전에 또 10분에서 30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암기를 하셔야지 한 번에 몰아서 암기를 한다고 아무리 오랜 시간을 들여도 그렇게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단 기초 어휘는 빼고요. 기초 어휘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머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출 어휘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하면 정말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에 중요한 표제어, 즉 시험에 이 단어 나와요 했을 때 일단은 나와요 하는 단어 먼저 외워두세요.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동의어나 반의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쌓아가시고 일단 시험에 나왔던 단어만 먼저 흡수하시는 거예요. 먼저 흡수한 후에 나중에 복습을 하거나 다른 문제를 풀 때에 동의어, 유의어를 같이 흡수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부할 때는 말씀드릴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제의 개수를 많이 풀 건 아니고요. 조금 개수는 적지만 그 단어랑 관련된 설명들 해드리면서 여러분이 가급적 외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거니까요. 어휘에 관해서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본인이 계획을 잘 짜셔서 하루에 몇 개씩 외우실 건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757페이지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757페이지 문제. 자, 1번 보시면 밑줄이 어디 있을까요?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discern. discern이죠, discern. 자, discern을 보는 순간 문제 5초 만에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 전체를 푸는데 10초 이내로 끝내는 거죠. 아, 단어 문제구나. 밑줄 어디 있을까? discern. 어머나, 답은 바로 1번 이내 요 속도로 끝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discern이란 단어는 discern, 구별하다 라는 뜻입니다. discern, 뭐라고요? 구별하다. 자, 단어는 같이 발음해 보셔야 됩니다. discern, 구별하다입니다. 구별하다, 뭐라고요? discern. 같은 뜻은요, 동그라미 1번에 distinguish. 자, distinguish라는 말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뽁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있는데 하나 뽁 튀어나왔으니까 구별되다. 어우, 남다른데 이게 뭐다? distinguish. 아시겠습니까? discern. 같은 뜻은 distinguish. 그러니까 듣고
끄덕끄덕하면 안 돼요. 말씀하셔야 됩니다. discern, distinguish.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이 답이라는 거를 이제 외우시고 그 다음에 2번으로 이동합니다. 2번 strengthen, strengthen. strength는 강한 힘을 얘기해서 strength에다가 en을 붙였어요. 이 n이 단어의 앞이나 뒤에 붙어 있으면 동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strength가 힘이니까 strengthen, 강화시키다, 강하게 만들다라고 동사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undermine, undermine. 사실 undermine은 중학교 단어입니다. 자, mine이 뭐죠? mine, 광산이라는 뜻이에요. 광산. under는 밑으로라는 말이죠. 자, 광산이 있는데 광산 밑을 파버려요. 그럼 어때요? 광산이 무너져 버리겠죠. 그래서 undermine은 약화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약화시키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또 첫 번째 뭐 했어요? discern, distinguish, strengthen 에다가 undermine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abandon, abandon. 자, abandon은 abandon 이러면 안 되고요. abandon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요? 버리다, 포기하다. 자, 여러분 어릴 때 갖고 놀던 인형 다 버리셨죠? 그 버려진 인형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She abandoned me. 여러분 바비 인형 알아요? 바비 인형이 토이스토리에서 그 딸내미, 그 어린 여자 있잖아요. 그 어린 여자애가 더 이상 이 바비를 갖고 안 놀아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She abandoned me. 그녀가 나를 버려버렸어. 인데 abandon은 가지고 있던 권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빨면서 abandon, 버리다, 포기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제 마음은요 2번을 풀고 싶은데 우리 수업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유의어 보고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어 구별하다 먼저 보실게요. 구별하다의 첫 번째는 distinguish, distinguish 톡 튀어나와 있는 거 distinguish 하고 우리 밑줄 있던 단어 discern이죠. discern에다가 discriminate, discriminate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discriminate 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요 tell apart, tell apart. tell이 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apart, 따로 떨어져서.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구별하다. 이게 그거구나 라고 알아보다, 구별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별하다에 나온 단어 한번 외워볼까요? 구별하다. 첫 번째, 톡 튀어나와 있는 거 distinguish. 그리고 우리 밑줄이 있던 단어 discern, discern. 그리고 discriminate, discriminate 에다가 tell apart, tell apart.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강화시키다 볼게요. 강화시키다. strength에다가 en을 붙여서 strengthen, 강하게 만들다. strengthen 되셨죠? 자, 두 번째는 reinforce, reinforce. force 뒤에는 force가 힘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금 in 집어넣다, force 힘을, 다시 힘을 빡. 그래서 reinforce는 강화시키다.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데요. consolidate, consolidate 조금 어려운데 자, 가운데 잘 보세요. 가운데 뭐가 있냐면 soli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olid. solid가 바로 견고한 이런 뜻이에요. solid, 견고한, 단단한, 견고한. 그래서 이 단어가 consolidate은 견고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에서 강화시키다 입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consolidate, consolidate. 미안해요. consolidate, consolidate. 그리고 마지막에 intensify. 우리 intense 하면 집중, 강화 이런 말이죠. 그래서 intensify 동사로 바꿔서 강화시키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화시키다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4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하는 거. 요렇게 strengthen, strengthen. 그 다음에 force, 힘을 다시 집어넣어 줍니다. 힘을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 reinforce, reinforce. 그리고 solid가 들어있는 거 consolidate,
consolidate, 그렇죠? consolidate. 그리고 마지막으로 intense하게 만드는 거, intense하게 만드는 intensify. 이렇게 아시겠죠?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다음 시간에 강화시키다 밑에 있는 약화시키다, 손상을 주다부터 학습을 할 텐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제가 약간 오버하면서 설명하잖아요. 그 설명을 기억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여러분 사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사전에서 발음을 들으면서 기억하시면 더 좋아요. 단어 뜻은 사실 네이버 사전이 조금 더 정확하고요. 단어 뜻은. 그리고 단어의 발음은 다음 사전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뭐 미리엄 웹스터 같은 외국 사전을 보는 건데 그거는 단어 뜻을 여러분이 해독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시니까 다음이나 네이버 사전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한 주간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가급적 다음 주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의 공지사항 기다리시고 공지사항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